7월 1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면탈했다는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는 1, 2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 먼저 장한지 기자가 판결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유승준 씨가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해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은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한 달 뒤인 2002년 2월 유승준에 대한 국내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는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입국이 거부된 뒤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F4 재외 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선 다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17년 6개월 전 법무부 장관이 내린 입국 금지 결정에 따라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 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에 대한 입국 불허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을 따랐다고 해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며 1,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자신에게 비자 발급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입국 금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유승준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하지 않고 처분을 했다면 재량권 불행사로 그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을 유일한 이유로 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비례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오늘 판결로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한 지 햇수로 17년 만에 국내 입국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유승준, 스티브 유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짚어봤는데 재판 쟁점 다시 짚어볼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 애초 2002년 법무부 장관이 내린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느냐, 네. 이게 또 한 쟁점이고 네. 다른 쟁점은 LA 총영사관이 다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네. 지금 기준으로 17년 전에 내린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을 가지고 이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한 것이 과연 적법하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입니다. 네, 뭐 세 가지인데 하나하나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쟁점,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이 효력 있는 처분에 해당하느냐, 이건 뭐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네. 2002년 2월 당시를 복귀해 보면 네. 법무부는 장관의 유승준에 대한 국내 입국 금지 결정을 네. 내부 전산망에 입력했고 유승준의 아버지에게 관련 내용을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행정청 처분의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네. 따라서 입국 금지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내부 전산망에서 관리한 것에 불과해서 이 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네. 취지입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네, LA 총영사관의 사증 네. 발급 거부는 네. 2012년 2월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지고 또 유지되면서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이뤄진 건데요. 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적법성이 보장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이 사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행위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쉽게 말해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 거부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유승준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두루 감안해서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런데 LA 총영사관이 네. 이런 과정을 다 싹둑 잘라먹고 네. 법무부 장관이 유승준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으니까 무조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네. 그래서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네. 네,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이죠. 행정절차법 위반, 이거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대법원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네.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이 38세가 된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재외동포법 조항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대한민국 바깥으로 강제 추방한 경우에도 네. 이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 금지 제한만 받도록 한 출입국 관리법 조항 이렇게 두 개입니다. 네.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 나이가 39살이고 네. 한국을 못 들어가고 있는지도 지금 10수년이 됐는데 네. 유승준이 무슨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어떤 법으로 봐도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네. 뭐 핵심 쟁점 세 개에 대해서 국가가 다 깨지고 결과적으로 유승준이 다 이긴 거네요. 네, 일단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했는데요. 네. 대법원은 유승준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재외동포법의 입법 취지나 법 해석에 비춰보면 네.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네.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유승준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정서법을 깬 판결인데 반발이 엄청날 텐데 실제로 유승준이 국내로 들어올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제주도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렸던 제주 보육교사 강간 살인 혐의 택시기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 2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살 박모 씨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정황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당시 27살 보육교사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며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은 2016년 2월 경찰이 장기 미제 전담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해 CCTV 등을 토대로 지난해 5월 박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차량과 옷에서 사망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옷과 유사한 실오라기를 다량 발견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플갱어, 나와 똑같이 생겼지만 내가 아닌 나를 말합니다. 온라인과 SNS에 이런 나의 도플갱어가 떠돌아다니고 있다면 얼마나 섬뜩할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김태현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에 특화된 SNS 인스타그램입니다. 호주에 사는 두 아들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의 계정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밝고 화사한 얼굴의 엄마 사진과 귀여운 아기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바로 아래 대체 누구신가요? 팔로워도 별로 없는 내 계정을 대체 왜? 라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과 이름을 가져와 SNS에서 그 사람 행세를 하는 이른바 계정 도용입니다. 이게 뭐니라고 깜짝 놀라는 반응에서부터 이거 무섭다, 내 페북도 도용당했다는 등의 반응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실제 인스타그램에 계정 도용, 사칭 계정 등의 키워드를 넣어봤더니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끝도 없이 뜹니다. 유명 배우나 가수 등을 넘어 평범한 일반 네티즌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계정 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계정 도용이 자행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이런 계정 도용이나 사칭 계정을 막거나
처벌할 수 있는 별 뾰족한 방안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일단 우리 형법은 온라인 초상권이나 타인 사칭 행위를 처벌하거나 규율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재산상 피해나 이득 등 2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제 대법원도 타인 사칭 사건 관련 지난 2016년 사진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다른 사람 행세를 한 것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딱 적용법조가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 지금 명의도용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게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게 없는데 이 같은 입법 공백을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이 우리 국회엔 발의돼 있습니다. 2016년 6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법안은 타인 사칭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것이며 온라인상에서 타인 사칭 행위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형사처벌 근거도 마련하는 그런. 이에 따라 법안은 동의를 받지 않고 이름이나 사진, 영상, 신분 등을 사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당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해 해당 계정 등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법안은 다만 형벌권의 과도한 확대 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발생되고 있는 그 명의도용이라든지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피해 구제도 빨라지고 그런 사례도 줄어들 것이 아닌가. 민홍철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로 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은 발의한 지 만 3년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이 문턱도 넘지 못하고 묶여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라는 슬로건이 공허하게 들립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열심히 밤낮으로 일해서 좀 장사가 되는 가게를 만들어 놨더니 건물주가 내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 세입자의 서름 겪으신 분들 한둘이 아닐 텐데요. 이런 건물주 갑질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세입자 임차인은 한모 씨라고 하고 건물주 임대인은 박모 씨라고 합니다. 박 씨 소유 상가를 임대해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던 한 씨는 건물주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며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부하자 권리금 3,7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이에 한 씨는 건물주가 상가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해서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했고 결국 새 임차인에게 받아야 할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경우 권리금을 임대인이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선 한 씨가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주의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 권리금을 줄 새 임차인 자체가 없는 경우 건물주가 권리금을 대신 지급해야 하느냐가 쟁점이 된 겁니다. 1, 2심은 건물주의 권리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씨가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 권리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건물주의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1, 2심 판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건물주가 상가를 직접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실제로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주에 대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수원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세입자들이 가게를 키워놓으면 건물주가 권리금을 주지 않고 쫓아내는 부당한 임대 관행을 법이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같이 살자, 구호나 슬로건이 아닌 공생이 실현되는 세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법원 판결들이 많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배우 강지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입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근거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항소심 선고가 한 주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전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안 전 검사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다며 선고 공판을 연기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인 50대 남성이 어제 오후 9시 40분쯤 광주 남구 주택 2층에 살고 있던 50대 엄마와 8살 난 딸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성범죄 유죄 판결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김포 건설 현장에서 단속반을 피하려다 7.5m 아래로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 숨진 이주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감독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불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